대한 질의응답이나 토론도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그동안 기능했던 중앙 중심의 언론으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지역자치단체를 견제하고 또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어떤 지역신문, 지역 언론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저희 지역신문 특별국도 생겼고 또 저희 같은 기관도 생겨서 지역신문 발전을 돕는 그런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서 아마 그런 제도도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는 지역균형 또 지역 언론에 대한 관심을 크게 보이고 지원의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어떤 철학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희 체험하는 어떤 입장에서는 그 국정 철학이 정부의 정책에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대통령이나 지금 정권의 어떤 철학, 지역신문 지원 확대라는 어떤 철학, 국정 철학을 정부의 정책에까지 반영시키고 확산시킬 수 있는 어떤 쪽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하시는 것이 좋은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런 생각입니다. 종이신문들이 처해있는 경영 환경은 점점 악화되어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정기 간행물에 대한 우편요금 감액률까지 축소된다면 종이신문은 발행을 중단을 검토해야 할 심각한 그런 사안입니다. 지금도 종이신문 독자의 감소 추세는 확인한 실정인데 우편요금 인상분을 구독료 인상으로 이렇게 독자들한테 전가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한국전문신문협회, 한국지역신문협회, 한국자치협회는 우정사업본부에 세 차례 설명회에서 그 결사 반대 입장을 논리정연하게 표명하였고 또 청와대, 정부, 국회, 관계기관 등 수많은 여로의 성명서, 탄원서,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본부가 또 5월달에 통상우편요금 통당 50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감액률까지 축소하려는 그런 행정이 예고 중에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저희들의 주장은 결코 우리만 살아남겠다는 집단 이기주의나 억지가 아닙니다. 성명서에도 천명하였듯이 불철비어 고생하시는 집배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안정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완전한 공무원화와 국민의 편익을 위한 우체국의 지속 가능한 서비스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 간행물 감액으로 인한 부족 재원은 우정사업본부의 통합회계 또는 공공기금과 국가 예산에서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지역신문의 경우는 그간의 행정예고를 통해서 그 64%까지 이제 가능했던 그런 우편요금 이 감액률이 아마 59%로 이제 줄게 됩니다. 또 이제 구간 그 감액률도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도로명 주소를 쓴다든가 이러면 과거에는 1%까지 추가 감액이 됐는데 아마 지금 우정사업본부의 계획에 따르면 예고에 따르면은 0.5%로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몇 가지 그 핵심적으로 저희들의 그 입장이랄까요, 좀 저희의 주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편료 인상은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정말 힘듭니다. 아까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우정사업본부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법에 있어서 정기간행물 우편료를 감액 조정하는 이런 손쉬운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를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유정사업본부는 잘 아시다시피 정부기관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우정사업본부의 어떤 경영적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재 투입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내부 회계 체계의 이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 시장의 논리로 압박하는 그런 정부 정책은 참으로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2000년 7월에 우정사업본부가 발족을 하면서 하나의 독립적으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독립재산제로 좀 해서 보편적 서비스를 잘 정리해라고 저희들이 했을 적에 그때 저희들이 모든 비용에 관계되는 부분이 돼가지고 좀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돼가지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가맹률을 계속 유지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은 어느 정도 한계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 우편수지가 1,450억 적자였는데 가맹률이 2,185억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저희들이 주는 돈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적자보다는 그 중에 정기 가맹물이 약 1,192억입니다. 한 5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저희들도 이런 대책을 하기 위해서 보편적 서비스, 공익적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국가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여러 가지도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용성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위스, 노르웨이, 프랑스, 스웨덴 같이 정부에서 우리가 일간지라든지 언론, 주간지, 잡지라든지 배달을 해주면 정부에서 보존해주면 저희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이제疾병들에 대해서 급여를 전액 지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97.5%의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너가 벌어서 너가 월급을 받아가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疾병들 시간에도 제대로 못 받아가고 여러 인건비 차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직접적인 감액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금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어디에도 그걸 보조를 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 할인을 해줘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체국에서는.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만큼 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동병상련입니다. 우정사업본부나 우리 전문신문이나 지역신문이나 똑같은 게 있다면 이게 공익성하고 사업성을 적절하게 이렇게 수의 양반기처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공익성만 너무 앞서다 보면 우리 전문신문 같은 경우에는 밥 굶어 죽기 십상이고 사업성을 너무 앞세우다 보면 주식회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우정사업 자체에 지금 이제 이 사업성이 들어있는 이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고요. 아까 이제 저희들 정기관행물로 인한 그 손실 부분이 1,192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감액을 그 예전부터 3종 우편물로 해가 3종 우편물 지급 인가제도 그거 할 때는 저희들이 더 감액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꼭 이게 이 전문신문이나 지역신문 때문에 이렇게 적자가 누적됐다? 이런 부분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솔직히 이 부분은 그동안 우편 물량이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우편 물량은 많이 줄었는데 솔직히 우정직 공무원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저희들은 좀 아이러니하게 보고요. 지금 이게 이 감액률 이게 이번에 참 제일 처음에는 18% 하다가 이게 8%
이제 5%까지 줄어든 거. 이것만 해도 저는 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김성택 과장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입장을 들어주어 가지고 처음에는 11%에서 18%할 때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5% 내려왔는데 5%도 이게 지금 우리가 감염률 5%니까 많이 안 오는데요. 그 예를 들면 많이 발송하는 전문신문 한 2만 9천 대 같으면 이것도 연간 1억 이상의 손실 추가 그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정사업본부 입장에서 본다면 이 감염률 축소 이걸 해가지고 제가 뭐 어바웃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500억 정도인데 한 2,500억 지금 손실이 예상되는데 지금 한 500억 정도는 그것을 보전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자는 거죠. 자, 우리 전문신문들 입장에서는 지금 통상 우편 요금은 또 내년에는 뭐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50원 올린 것도 그 영향이 큰데 여기서 또 감염률까지 된다면 이제 다들 하시는 말씀이 이렇다면 이제 주 2회 발행하던 전문신문은 주 1회로 줄이겠다. 그리고 우리가 신문 발행해가지고 다 돈 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거는 유가지보다 무가지가 더 많은데 과감하게 무가지 줄여나가겠다. 그러면 결국 우정사업본부에 고객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물량 자체가 줄어들면 아까 그 감염률로 인한 그 이득 부분 그런 것들이 몇 년도 안 가가지고 역전 상쇄되고 말 겁니다. 그 점은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여기서 우리 언론사들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싸워야 될 상대가 아니죠.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될 그런 건데 결국에 이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을 힘을 모아서 이제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 하는 게 지금 저는 오늘 토론회의 키포인트라고 봅니다. 이제 우정사업은 어떤 제도적으로 새로운 방향 설정 이게 돼야 됩니다. 이제 그 하나의 예로서요. 뭐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 11월 19일 날 우리 전국 소방관들의 그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하는 일명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안이라고 불리는 그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전국의 소방관들은 내년 4월부터 전부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됩니다. 저는 직계급여도 마찬가지 논리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가맹물에 대한 감액 제도가 아까 뭐 우정사업본부가 이거 뭐 베푸는 시혜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우리 그 언론 사업자들한테 베푸는 그런 단순한 특혜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의 출판 그 문화 육성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익적 취지에서 정부가 최종 수혜자인 그 국민에게 간접 지원하는 작은 문화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전문신문하고 지역신문이 뭐 결코 새로운 특혜를 요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좀 아쉬운 점도 있죠. 지금 우체국이 그 적자의 원인을 모두 이를 정기간행물 쪽으로 돌리고 정기간행물이 결과적으로 위축된다면 결과적으로 우편사업도 축소될 거고 그게 다 자멸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체국도 가장 큰 고객인 지역신문의 입장에서 또 애초에 감액이 됐던 이유가 공공성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가치를 두고 버팅겨야 될 분명한 이유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또 우체국이 적자의 원인을 어디로 돌리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요구해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공공사업인 만큼 적자 보전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공익회계를 출처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소방직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해서 국가가 급여를 해결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네네, 급여 문제를 특별회계에서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지역신문이나 다양한 전문지의 육성은 한 나라가 유지되고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공적인 투자인 만큼 모든 적자를 여기로 원인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지역신문 감액률이 아예 없을 거라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건 5%건 저 입장에선 똑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원인을 여기다 찾는다면은 감액의 원래의 가치는 사라지거든요. 키는 우리 자장이신 우리 마지령 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획재정부가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우리 우정사 본부의 여러 가지 현안들 고충을 이해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어서 쭉 살펴봤는데 지금 행정에 예고되어 있는 걸 어떻게 바꿀지는 기술적인 건 제가 모르는데 근본적으로는 기획재정부 우정사본부를 바라보는 철학을 바꾸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고 특히 지역신문이나 전문신문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좀 지원을 강화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용인신문 다 마찬가지일 텐데 용인시민신문도 그럴 텐데 그래서 사실은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굉장히 지역신문 역할이 큰데 또는 지방행정에 대해서 우리 지역신문이 당연히 비판적 논조를 쓰고 이러니까 또 시장군수구청장들을 매우 불편해하는 분들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도정을 할 때 그 지역신문 지원 특별조례를 만들어서 10억 기금을 만들어서 이제 하니까 처음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도지사가 자기 정치 기반을 강화하려고 만든 건 이런 오해를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정말 그 돈은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억을 일간지를 포함해서 경남에 있는 지역 신문을 엄격하게 심사를 했는데 제 기억에 김창룡 인제대 교수 최근에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방송통신위의 상임위원으로 올라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지정되셨나요? 아직 국회 인준을 못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김창룡 그 인제대 시국방송과 교수께서 그 심사위원장을 맡고 뭐 경남의 언론 각계각층 사람들이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했는데 제 부임지사로 홍준표 지사가 그걸 또 10억에서 5억을 낮춰버리고 제가 처음 할 때 다른 시도에서도 굉장히 100군데에서 벤치마킹 한다고 하더만 다시 그 원위치가 돼버려서 제가 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기획재정부에서 강력한 기획재정부가 역할을 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는 완전 중앙 논리로 보고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오늘 충분히 이야기 들은 만큼 기재부를 최대한 잘 좀 설득해서 우정사업본부가 좀 지금 어려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재정적으로. 근데 그 부분을 기획재정부에서 보충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김성배 과장께서 여러 사람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들하고 좀 협력을 해서 기재 상임위원장한테 좀 설명과 그런 자리는 제가 좀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고요. 또 우선은 또 지역신문, 전문신문 이런 어려움들을 본부장님 좀 보호를 잘 하셔서 행정 요구를 좀 늦출 수 있거나 또 더 감액을 좀 좋은 조건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좀 보고해 주시고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게 여기 여당 의원님도 와 계시지만 제가 그 문재인 정부가 외교 안보나 잘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지만 또 제가 굉장히 비판하고 싶은 하나는 모든 면에서 경제 민생이나 이런 면에서는 이게 을대을대 싸움을 정말 만들어버립니다. 예, 박수. 물품 모여갖고 얘기를 해. 밥을 차려놓고 얘기를 해야지. 개혁 대상에게는 손을 못 대고 자꾸만 복지나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을대을대 싸움이 결과적으로 되버리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번 경우도 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정사업본부가 적자가 많고 그것을 또 고스란히 또 회사나 기업 내에서는 또 기관 내에서는 어려우면 또 거기서 제일 또 어려운 사람들이 책임 전가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우정사업본부에서도 이 적자가 나면은 이제 우리 노동자들에게 이게 또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정사업본부도 재정 예산이 좀 회복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 언론도 또 당연히 가뜩이나 지금 숨쉬기도 힘든데 여기서 또 우편 요금을 인상한다든지 이러면은 견딜 수가 있겠느냐. 저는 이 두 가지는 다 공공 영역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 정부가 확대 재정 기조를 운영해야 된다고 정부보다 더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 균형 재정을 이야기하는 그 20세기 패러다임을 가지고 고집하는 제1야당에 맞서서 여당보다도 앞서서 확대 재정 정책 기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그 기조를 채택을 했는데 그 확대 재정 기조 해가지고 어디다 쓸 거냐 이거예요. 그걸 바로 이런 데 써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어떤 공공의 안녕과 이익을 위한 데 우선적으로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오늘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 언론 기금에서 뭐 출연하는 방식도 예전에 제가 토론하실 때 한번 봤고요. 아니면은 또 정부가 정당에게 국고보조금 줘서 잘 키웠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듯이 지역 언론은 그 지역자치 발전을 위해서 절대적인 거 아닙니까? 거기 투자를 해야죠. 그리고 또 부정사업 공보도 우편도 산간 지역에 있는 분들은 못 받아봐도 되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른 부분처럼 뭐 서로 이 정부가 하는 게 뭐냐면 을과 을끼리 니들끼리 한번 조정해봐 이런 말도 안 됩니다. 그럼 정부가 뭐에 필요합니까? 그래서 아무튼 김두관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안에 와서 역할을 해주시고 저한테 심부름을 해주시면 제가 패는 거를 말씀하겠습니다.